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9월까지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합의기구에 복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 수장들이 수익보다는 본연의 정체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유통업계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제품에 반영하고 인기가 좋자 만화와 영화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처럼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이 이르면 올 연말쯤 출시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사회 안전망 등의 밑그림을 그릴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하며 뛰쳐나갔기 때문인데요. 오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집 나간 민주노총을 기다릴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오는 9월까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9월 13, 14일 날 정책대의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여부가 어제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벌써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더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경사노위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9월은 민주노총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정책대의원 대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이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대화기구를 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9월까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갈 것이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난 1일 문 위원장이 김용근 경총 신임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경사노위의 역할을 정부나 국회로 넘기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도 나왔습니다. 문 위원장은 또 노사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노동계가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조가 있을 만한 회사의 노사는 임금이 한껏 올랐다. 나머지는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소기업은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이제는 그야말로 대전환기, 조정기로.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초창기를 이끈 노동계 대부로서 최근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친정인 민주노총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해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지난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개탄했습니다. 당시 환노위 위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날짜를 한번 적시해 보십시오. 기본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틀에 두루두루 하는 작업, 이 작업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은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서 때문에 문 위원장이 이달 안에 민주노총과의 최종談판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달 말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성현 위원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저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은 하반기에도 뜨거운 실적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자에 의존한 은행권의 실적 잔치에 부정적 시각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 수장들은 수익보다 본연의 정체성과 책임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은 창립 57주년을 맞은 기념식에서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책임을 임직원들에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7년의 세월과 경험이 담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경쟁은행이 넘볼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IBK의 존재 가치는 바로 중소기업 육성을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상반기 9천억 원이 훌쩍 넘는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2% 증가한 것으로 단기 기준 7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또 최근 금융지주가 아님에도 글로벌 100대 은행에 진입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김 행장은 이 같은 성과를 임직원과 자축하면서도 가치 있고 땀 흘리는 현장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본연의 임무를 재차 다진 겁니다. 김광수 NH농협금융회장도 실적 욕심보다 농업에 특화한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비교적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농협금융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노력을 좀 농협금융에 오면 은행은 농업 중심의 자금 지원을, 증권은 농업펀드, 자산운용은 농업 ETF 등 농업 중심의 업무와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광수 회장은 금융권의 순위 경쟁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금융사가 돈 얼마나 벌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면서 3대, 4대 지주 꼽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특수금융회사 정체성을 갖고 다른 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이제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마트에 가면 인기 캐릭터가 새겨진 식품들이 많죠. 반응이 좋다 보니 유통사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만화, 심지어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친숙한 노래로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핑크퐁.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캐릭터를 반영한 케이크를 내놓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켓몬스터 캐릭터 음료는 출시 2달 만에 같은 기간 자사 어린이 음료보다 판매량이 700% 증가했습니다. 캐릭터의 친숙함에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 키덜트족이 늘어나면서 반응하는 소비자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에 머물던 캐릭터 상품은 식품 전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치 만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제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 만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식품에 새겨진 이 번개맨 모양의 캐릭터는 웹툰으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2020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제품 홍보를 넘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는 캐릭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전문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성 투자로 일렉트로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상품 개발로 인한 새로운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담아 고객에게 다가서겠다는 스토리텔링 바람이 식품업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종이처럼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화면을 획기적으로 크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스마트폰 업계 또 한 번의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사용하던 태블릿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말려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펼쳐집니다. 미래의 스마트폰이라던 이 영상의 모습이 진짜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폴더블 폰이 시장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과 협업해 최적의 소프트웨어와 결합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이보다 앞선 올 연말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샤오미와 오포, 애플 역시 폴더블 폰 기술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업체의 경쟁이 뜨거운 이유는
폴더블폰이 최근 정체를 맡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상 혁신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수요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34%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배터리 화재 위험성 등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은 상용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스마트폰 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혁신적인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폴더블폰이 스마트폰 업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제 해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국 증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측 실무진은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미국과 중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3%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49%, 나스닥 지수는 0.55%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의 실업률 개선을 들며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을 때 중국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다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매도가 막 시작됐고 이번 조정은 우리가 지난 2월 겪었던 조정 이후 가장 큰 조정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와 달리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4.1%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증시 상승을 위한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애플의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하는 등 상장사들이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도 증시 상승 전망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주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제로페이를 출시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한국은행까지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페이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는 은행 예금 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 서비스 도입 추진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과 앱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협의회는 시중은행과 유관기관 등 28개 금융권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은의 금융결제국이 사무국이고 의장은 한은 부총재가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얼마 전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은까지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문제는 같은 서비스를 각기 다른 주체에서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협의회가 기술 표준을 마련하면 소상공인페이나 서울페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서울시와 중기부는 자기들이 기술 표준 등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가 도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한은은 또 한은대로 각자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 지자체, 한은 모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이들이 요즘 앞다퉈 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가 나 있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생색내리를 찾아 숟가락을 얻는 데 바쁜 동안 정작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금융당국이 지난 반년간 숨은 보험금을 2조 원 넘게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아직 5조 원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년 12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 서비스.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은 지난 6월 말까지 약 474만 명이 이용해 약 2조 1,426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건당 평균 115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기준 숨은 보험금 약 7조 4천억 원의 28%에 불과한 수준으로 아직 5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하반기 중 숨은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찾고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에게 연락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갖춘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각각 달라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소비자가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에는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휴면보험금은 전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도보험금은 사고 분할보험금, 연금보험을 제외하고는 생존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층 등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 상담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전화번호를 남기면 보험사가 직접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어제는 파리 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정책 효과는 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파리 대책 이후 집값 전망과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파리 대책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정부 반응이 좀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출석해서 최근 주택시장은 파리 대책 효과가 본격화 등으로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추가 대책 이야기도 꺼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파리 대책으로 서울과 지방 부동산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시장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집권한 지 중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경기 상황이 요즘 좋지가 않잖아요. 이 경기를 좀 띄우려면 부동산 시장을 마냥 잡고 있는 것도 해결책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경제 지표가 불안하더라도 이 경기 부양 도구로 부동산을 시장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바뀌어서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요. 2년 반 동안 강남권 집값 상승을 잘 막았다고 평가받는 박선호 실장이 물러나고 이문기 전 대변인 실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이문기 실장 오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전망에 관한 얘기일 텐데요. 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이 올해 초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 내다보진 않았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3년간 워낙 올랐다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정부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다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나 보합 정도. 여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워낙 강력한 데다가 지방주택시장은 입주 공급 과잉이나 지역의 경기 위축으로 주택시장의 하향 조정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네, 어제는 또 강남권과 같은 일부 지역들 집값이 불안하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이 현상이 앞으로 집값 상승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강남구 일부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좀 갈아치우는 그런 거래들이 좀 몇 건 이루어졌는데요. 네. 워낙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유세 개편은 확정이 되고 불확실성 좀 해소가 되면서 전문가들이 몇몇 물량이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이나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기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하는 만큼 언제든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휴가철 비수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 이사성수기가 오잖아요. 그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또 대출 규제도 좀 깐깐해지면서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을 좀 내놨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지 않을 것인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아주 싼 가격을 잡는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금리 인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끼고 할 경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으로. 네, 또 정부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새 아파트 분양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향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만한 지역을 노리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럴 때는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의 급매물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분양시장을 통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분양시장의 알짜 매물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틀 동안 파리 대책 1년을 맞이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나름의 성과와 풀어야 할 숙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연속 증가했고 자동차, 철강 등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 규모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주요국 제조업 경기가 좋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포치료제 판매기업 바이오솔루션이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피부와 관절 등 다양한 질환을 위한 글로벌 세포치료제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바이오솔루션은 피부와 관절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 판매와 임상시험 수탁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는 IPO 간담회를 통해 골관절염 세포치료제인 카티라이프의 품목 허가와 인체 조직 모델의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등재가 올해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티라이프는 연고를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세계 최초 무지지체 조직공학 기술에 기반한 세포치료제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체 조직 모델이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기업은 미국의 마텍, 유럽의 로레알, 일본의 제이텍 3곳뿐입니다. 바이오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액은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했고 영업 손실은 42% 가까이 줄어든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의 공모 희망가 범위는 24,000원에서 29,000원이며 오는 2일에서 3일 수요 예측을 거쳐 9일에서 10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지난달 6일 리비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한국인 포함 4명의 동영상이 오늘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리비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 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공사 현장에서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이같이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부분 작업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내수 시장에서 2.4% 증가한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4.4% 줄면서 전체적으로 3% 감소했습니다.
판매 실적이 작년 7월보다 낮아진 곳은 기아 자동차와 쌍용 자동차 두 곳뿐이고 현대차와 한국GM, 르노 삼성자동차는 모두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날씨에 취약한 배추와 무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포기당 3,059원이던 배추 가격은 4,805원으로 2,078원이었던 무는 2,42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 가격은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평년보다 6.5%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들이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날이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40도에 가까운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내일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고기압 영향으로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이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져 오존 농도 역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과 수원 39도 등으로 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속초 33도 등으로 무척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전주와 대구 38도, 광주 37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낮 기온이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폭염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